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관세청은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진 피해 기업의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낼 수 있도록 조치하며 피해 기업이 2017년도 관세 조사 대상인 경우 복구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원한다면 조사를 연기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법적 요건인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와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1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해 2차 공청회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44.5%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주택 보유 가구 수는 1,074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55.5%에 달합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가구는 862만여 가구로 전체의 44.5%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가구 가운데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는 289만여 가구로 비중으로 보면 2015년보다 1.5%포인트 소폭 증가한 26.9%입니다. 배추와 묵값이 하락하며 올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9% 이상이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에서 김장 재료를 살 경우 22만 4천 원이 들고 마트에서 구입할 때는 24만 5천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9% 이상 낮아진 것으로 배추와 무를 비롯해 파, 갓과 같은 김장 재료의 작황이 좋아 가격이 하락한 덕으로 풀이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금요일장을 보자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나 우리 거래소 시장 쪽은 금요일 정도 되면 방향이 잡힐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은 강하지 않습니다. 전일 미국 세제 개편안 통과에 대한 가부 여부가 우리 금요일 시장을 좀 판가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뉴욕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좋았고요. 하지만 우리 시장에는 큰 지수 변동은 현재 없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코스피 시장은 상승. 그러니까 한 2주 전쯤에 계속해서 나오던 시장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세계 증시 가운데 단기간에 가장 급등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 어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급등 흐름 이어갔고요. 800선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갔는데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원화 강세 구간인데 외국인 매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전기전자 업종 등이 오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지금 지수 상승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과열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번 주 내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갸우뚱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드디어 조정이 오늘 나왔고요. 조정이 나올 시기가 좀 나와서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있을 정도로 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또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의견이 모이는 것은 이 조정은 좀 건전한 조정일 수 있다. 조정 이후에 코스닥 시장은 또 갈만한 여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금요일장이고요. 이제 다음 주를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의 현명한 마무리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대비 오늘장 내일장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537.97포인트입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한 약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한 3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 초반에는 오히려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올라와서 2557포인트대까지 코스피가 지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원화에 대한, 원화 강세에 대한 매력도 부각이 됐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정오경에 쭉 빠지기 시작해서 현재 약보합권 수준까지 내려갈 뻔하다가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 일단 상승폭이 많이 둔화하게 되긴 한 모습입니다. 그래프 자체로 보자면 힘이 많이 빠진 모습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급 주체 보시면 그래도 외국인은 삽니다. 지금 환율적인 매력이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3,845억 원이나 사줍니다. 하지만 개인 기관 동반 매도하는데 개인은 1,113억 원, 기관은 2,862억 원이나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만 지금 소폭 87억 원 정도 순 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오름세입니다. 하지만 오름세가 크진 않고요. 소폭씩 반등합니다. 현대차는 오늘도 하락하면서 15만 6천 원대까지 밀렸고요. LG화학도 2,500원 반등에 성공합니다. 6위부터 10위는 어떨까요? 6위 종목 삼성생명입니다. 지분의 가치가 좋다, 지분 가치 재평가 얘기 나오면서 삼성생명 신고가 경신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또 가져갑니다. 2.65% 올라가고요. 포스코가 약보합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물산, 네이버 소폭씩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수준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낙폭이 큽니다. 오늘 자동차 3인방들 좀 힘든 하루고요. 한국전력이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오늘 은행주들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SK는 30만 원 다시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0.72% 빠집니다. 일단 낙폭이 좀 크긴 한데 굉장히 깊진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보합권 수준은 지나간 0.72% 하락입니다. 5.65포인트 정도 하락하는데 770선은 굳건히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779포인트 보합권 수준이었는데 급락이 좀 나오는가 싶었습니다. 770선까지 쭉 빠졌다가 이내 지수 회복을 조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하단 딱 중간인 774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프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역시나 외국인은 삽니다. 243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꾸준히 사줬기 때문에 지수가 이만큼 온 건데요. 하지만 기관은 오늘 125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118억 원. 개인 매수가 좀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셀트리온 3인방이 오랜만에 하락입니다. 하지만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셀트리온 소폭 300원 하락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 정도의 낙폭입니다. 신라제는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100원 정도 상승하고요. 티슈진, CJENM 빠지는데 티슈진과 CJENM의 시가총액 지금 순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CJENM이 오늘 낙폭이 6% 가까이 되면서 5위까지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바이로메드 지금 소폭씩 빠지고요. 메디톡스와 포스코캠텍 올라갑니다. 메디톡스 전일 낙폭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반등에 성공합니다. 파라다이스의 하락폭이 꽤 큽니다. 깊은데요. 8%가 넘게 급락합니다. 그동안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중국발 훈풍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파라다이스인데 오늘의 낙폭은 8%가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시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SK머티리얼즈, 휴젤,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까지 모두 빠지고 코미팜, SK머티리얼즈, 휴젤 5%에서 2%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고 셀트리온 제약도 어제도 급등 나왔는데 오늘 소폭 조정 나오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강세 오늘도 이어진다 말씀드렸는데 6원 정도 하락하면서 1,100원대 무너졌습니다. 1,095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영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향후 10년간 1조 4천억 달러 엄청난 금액인데 하나로 1,140조 원에 육박하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감면하는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30년 만에 최대 규모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됐고요. 첫 발을 내디딘 건데 시장 분위기 괜찮았죠? 네, 일단 세제개혁 법안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하원에서 제출한 세제개혁 법안이 이제 과반을 획득하면서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하원 같은 경우는 세제개혁 법안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동의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상원에서 이게 통과가 되는지 여부인데 상원에서 발표한 세제개혁 법안을 보면은 하원에서 발표한 것과 매우 다릅니다. 일단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2019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오바마 케어 폐지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원 세제개혁 법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원보다는 좀 재정을 어떻게든 마련하려는 법안이 더 컸던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법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이제 수정안을 내놓으면은 이거를 이제 하원과 상원이 모두 동의해야지 결국엔 세제개혁 법안이 실행이 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조금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 통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도 상원과 하원 이 주 의회가 어떻게 절충안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게 언제 표결로 이어져서 통과가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급등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상승 랠리였는데 오늘은 지금 약보합권을 조금 더 넘어서서 조정폭이 한 0.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숨고르기라고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숨 고르고 다음 주에 코스닥 랠리 또 이어갈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속도 조절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연말에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주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스닥의 레벨업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강세장을 위한 조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급이 이제 기관화 장세로 좀 도약을 하면서 기관들의 수급이 좀 개선될 때 코스닥은 보통 강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는 이익이 좀 좋았을 때가 긍정적인데 올해보다는 내년 코스닥의 이익 증가율 코스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요인이 또 내년도 강세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정책인데요. 이 정책이 내년 집권 2년차 1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이 세 가지 바퀴가 같이 잘 맞물리면서 코스닥의 강세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수급 쪽에서는 그 기관화 상세로 오지는 않았지만요. 앞으로 좀 기관들의 순매수 기조가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익이랑 정책 부분까지 합쳐져서 아무래도 코스닥의 강세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장의 뭐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뭐 이벤트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전략으로 이에 대응해서 가져가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왔다는 점에서 코스피 IT 업종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사실 중국 광군제 11월 11일에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매출액이 티몰 사이트에서 한 39%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소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신흥국과 선진국 경기의 동반 랠리 때문에 이번 선진국의 연말 소비도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업 협회에서 항상 이 미국 연말 소비 시즌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을 건지를 추측하는 수치를 좀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 2017년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4%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이 3.2% 수준이기 때문에 0.8%포인트나 높은 수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 미국 소비 시즌 증가에 따른 혜택이 좀 한국에도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광군제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이 가전제품 그리고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중국과 똑같이 가전제품 핸드폰의 수출이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IT의 수혜가 가장 높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제품 IT 업종에 좀 주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중소형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속도 저절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게임, 엔터 이런 업종들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한중 관계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진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소원했던 그동안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라고 하긴 뭐하지만 한 80-90% 선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매출 반토막 나고 어려웠잖아요. 이 매출들이 다시 올라오고 기업들이 좀 살만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네, 1년 한 4개월 동안 중국 시장이 닫혀져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소비재라든지 일상용품 그리고 유통시장 쪽에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드 전과 사드 이후에 중국의 사업 환경은 크게 달라져 있는데요. 광군절 하루에만 50조 원의 온라인 거래가 일어났는데 이 거래의 50%가 첫 2시간 만에 일어날 정도로 중국 안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혁명뿐만 아니라 소비 유통 혁명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대표적으로 상당히 선방을 했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고급 소비재 시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어정쩡한 대응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유통시장에서조차도 온라인 또 오프라인의 융합체를 구축한 무인 점포뿐만 아니라 복합형 종합 상가 기업들만 성장하는 시장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신선식품만 취급하는 매장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에 식당,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물류 배송뿐만 아니라 전자결제까지 취급하는 새로운 유통업체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까르푸라든지 월마트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올해 중에 완전히 중국에서 철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롯데마트가 이런 사업 환경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 안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재도 공이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중국과 관련된 새로운 온라인 또 오프라인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중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 쭉 남겨주셨는데 이 기대감으로 사실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잖아요. 매출이 연결이 됐다 이런 건 아직 없는데 화장품 업종이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 사업 시장도 많이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어떤 기업들이 좀 유망한가 또 투자하기 좋은가 이 부분을 체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화권 국가의 수출 의존도가 70% 육박을 합니다. 중국 안에서도 프랑스 다음으로 수입 시장 점유율이 27% 정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계 정상화됐다니까 가장 먼저 주가가 올랐던 게 화장품인데요. 중국 화장품 시장이 100조 원을 넘는 세계 2위 시장이지만 아주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이라든지 전문 매장, 피부 관리실이 화장품의 생존을 좌우했다면 최근에는 라이브 선거래가 화장품의 매출을 좌우하는데요. 중국에는 유튜브와 같은 요크나 토드 같은 라이브 생중계에 활동하고 있는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블로거들이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화장품을 쓰면은 안젤리나 베이비처럼 우리나라의 신라 호텔의 면세점을 선전했던 여배우인데요. 8,400만 명 팔로워를 갖고 있습니다. 메이블린 화장품 중에서도 립스틱만 이 사람을 통해서 2시간 만에 1만 개가 팔렸는데요. 이렇듯이 예능인들 같은 경우에는 SNS에 많은 팬들을 확보하면서 3억 4,400만 명의 소비자의 결정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런 젊은이들 취향에 맞춘 그 라이브 상거래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를 연결하는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기존처럼 그냥 찍어놓고 한국 것이다, 좋으니까 사라, 이것보다는 다변화되고 있는 이런 시장 환경에 맞춰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뭐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은 중국 쪽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요즘에 느껴집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중국이 정말 혁신적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업종들, 뭐 땅도 크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업종들이 요즘에 새롭게 떠오릅니까? 네, 중국에서는 고속철도, 온라인 거래, 공유 자전거, 모바일 결제 보급을 4대 발명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때문에 중국에서는 위페뿐만 아니라 ATM기까지도 없어지면서 중국의 현금이 80% 정도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은행원들도 60만 명이 감원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그 AI를 통해서 은행 대출 심사를 해주는 우리나라 기업의 라든지 콜센터를 AI로 대체하는 이런 작업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브로커라든지 딜러들까지도 전부 AI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무대면 그 대출 심사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AI와 관련된 음성 인식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국 진출이 좀 더 빨라지고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면은 전부 QR코드를 통해서 뭐 공유 자전거를 탄다든지 식사에서 편의점까지 모두 간편 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동전이 없어지다 보니까 상하이나 베이징에서는 노숙자들도 깡통이나 그 목에 QR코드를 갖고 다닐 정도라 그럽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비접촉 인식 기술인 그 RFID 태그 판독기 같은 경우에도 중국 그 특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센서나 마이크로 컨트롤 장비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제였죠. 그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된 주파수로 할당을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실제 5세대 이동통신이 보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고급 고글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AI를 활용한 실질적인 그 디지털 관련 제품들의 출시들이 본물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의 대중국 진출 내지 특수들이 계속 잇따라 터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그 노숙인의 QR코드 활용은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얘기로 듣기로는 길에서 판매하는 가판대에서도 다 카드도 되고 QR코드도 되고 그런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굉장히 또 발전하고 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꼽아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산업일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49년도죠. 그 강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제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보통 중국 안에 대여섯 개 정도의 전기 자동차,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과 관련된 산업 클러스터 단지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AI 부분인데요. 2030년도까지는 시장 규모를 1,700조 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기술이나 응용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그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규 사모펀드나 다양한 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두,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13억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는 시장, 여기에 정부가 AI를 통해서 통치 기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교통이나 헬스케어, 금융 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중국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심 대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셀바이스라는 회사 그리고 루빗, SK텔레콤 등이 중국 시장에 아주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기업이 만약에 수주에 성공한다든지 중국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면 아무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 대상으로 꼽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 에이펙 그 장소에서 얼마 전에 있었고요. 굉장히 또 고무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다음 달 12월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지금 많은 분들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국책 사업 참여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대표적으로 뭐 1대1로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양국 간의 경제에 주는 영향들이 굉장히 또 크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또 예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흉한 신구 프로젝트 같이 신도시 계획도 있고요. 또 1대1로와 같은 세계적인 그 프로젝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대1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경제 구조 조정을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되는데요. 당장 철도나 도로, 공항 건설 사업의 전체 투자의 70%가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업 기회가 아주 다변화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철도라든지 공항 그리고 도시와 관련된 인프라가 깔리게 된다면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 열차라든지 다양한 그 유통망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유럽까지 철도를 통해서 화물 수송하는데 2주 정도가 지금 걸렸는데 앞으로는 일주일 내내로 단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수송비 자체도 화물간 한 량에 현재는 $9,000지만 앞으로는 또 $7,00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무역 장벽도 낮아지고 투자 기회도 늘어난다면 교육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2의 한류가 퍼질 수도 있고요. 또 소비용품뿐만 아니라 일상용품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도 특수가 터지게 되고요. 또 이거와 관련된 물류, 유통기업들이 앞으로 많은 진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 열려 있는데요.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DB금융투자 범어지점의 이영원 차장 두 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